그러면 이왕 사고 났으면 그냥 한 사람이 100% 끌어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제 지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잠깐만,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사기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카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프하라기 권영동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주셨네요. 지금 제가 특별히 한번 와주시라고 요청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아군이 꼈어요. 뭔가 마구니가 낀 것 같아. 요즘 들어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납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한 3개의 사고가 따다닥 났는데 일단 뭘 해야 됩니까? 구슬하면 도움이 될까? 안전 교육을 해야 되나? 저희 사고낸 PD님이 이 정신적 충격으로 힘겨워하시면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에게 벌을 내리마 하고서 PD 교육 잘 시켰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상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한번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거리 여행할 때 UV9을 가져왔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죠.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대. 음. 그렇지. 처음엔 다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아요. 누가 자기가 사고 날 걸 알겠어. 그런데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말았어요. 이렇게 됐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하필이면 화단이 있어요. 하필이면 화단이 있어서 여기 차가 나오는 게 여기까지도 안 보였어. 여기까지도 안 보였고 여기쯤에서 보였었는데 여기에 요 차가 있거든요. 요 차도 우리 못 봤어요. 요 차도 우리 못 보고 우리도 저 차를 못 보고 서로 못 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쨌든 가고 있었고 저 차는 언덕이니까 좀 늦게 왔었나 봐. 그래서 저 차가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뒷공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이렇게. 정한 PD님, 네. 이 포터 할아버지가 그래서 직진하려던 거예요? 직진하려고. 사거리 교차로였구나. 근데 상대 측 보험사에서 8대 2라고 먼저 얘기하던가요? 상대방도 등했어요. 그 8대 2. 근데 지금 우리의 도로에 차로의 개수가 총 몇 개였죠? 왕복 2차선, 저쪽도 왕복 2차선, 양쪽 다 왕복 2차선. 똑같은 도로인데 둘이 박았는데 8대 2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만도 하네. 우리가 좀 많이 받긴 했네.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바탕으로 과실 인정도표라는 게 있는데 그거 있죠.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예.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요거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과실 비율 정보 포털. 이거는 뭐냐면은 일선에 있는 보상 담당자들한테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지금까지 판례상 요 정도의 과실 비율이 있으니 요 정도까지는 협의해도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요. 이걸 가지고서 기준으로 해서 이게 딱 정확하다, 결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대충 요 정도 된다, 이런 그렇죠. 정도의 과실이다라는 맞습니다. 걸 아는 데는 도움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봤을 때 여기에는 6대 4라고 나와 있어요. 아, 이 있을 거예요. 정도면 6대 4. 6대 4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내가 선진입. 이 영상을 보면 선진입, 후진입은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는. 너무 비슷해서. 예, 선진입, 후진입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 우선. 아. 왜냐면 우리나라는 왼쪽 운전대 그쵸. 예. 왼쪽 운전대 차량. 예. 그쵸. 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왼쪽은 A 필러에 걸려서 안 보이고 네네. 오른쪽이 잘 보이니까 왼쪽에 있는 차량이 오른쪽에 있는 차량을 먼저 보호하라 라는 취지예요. 왼쪽에 있는 차량이 오른쪽에 있는 차량을 보호해야 되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면 왼쪽에 있는 차량한테 과실이 좀 더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10%만 주는 거예요. 50km 도로에서 40km로 주행 중이었다고 해요. 일단 과속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상대방은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데 일시정지 표지에서 무조건 섰다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 섰다 가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6대 4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감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더하고 빼는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우리 쪽 진행 방향에서는 일시정지라고 한글로 안 적혀 있고 그냥 선만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정지할 것까지는 의무가 없는 거고 그렇죠. 속도를 현저하게 줄여야 돼요. 서행해라 이런 얘기는 저도 들어봤어요. 그쵸. 그게- 서행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속도가 20km 이상 줄거나 자기가 주행하던 게 100km면 80km로 줄이거나. 20km 이상 줄이거나 아니면 50km 미만일 때는 30% 이상 줄이거나 그거를 일반적인 서행의 의미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행의 의무만 있었고 상대방은 일시 정지 반드시 이제 완전히 정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6대 4에서 시작했는데 상대방한테 20%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8대 2가 되는 거군요. 정확하게 따지면 30대 10인 거죠. 30대 10. 덧셈 뺄셈에서 2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행을 하는 사람 10, 일시 정지를 해야 되는 사람 30, 덧셈 뺄셈을 하면은 6대 4에서 20을 또 준 거죠. 왜 넌 서행 안 했어? 예. 이렇게 되는 거군요. 내가 서행까지 했으면 네. 9대 1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감속을 했어야 되네. 네. 아 감속을 안 하고 거기를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방송에 나갈 수 있는 멘트인지 모르겠는데 제한 속도가 50km라고 해도 저렇게 시골길을 40km로 달리셨을까? 차가 지금 한 대도 없거든요 주변에. 네. 한 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방심을 한 거예요. 보통은 방심하게 되지.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속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 댓글 중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반반 했어야 되는데 상대방 할아버지 운전자가 보살이네. 그 사람이 그거 인정을 해줘서 너네가 사기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거 아니군요. 상황상으로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건 8대2 상황. 그렇죠. 그 상대방이 인정했든 안 했든 어쨌든 8대2 상황이라고 봐야만 하는 상황이고 일시정지 위반과 우측 차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서행까지 했다면 그럼 9대1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너무 안타까운 게 상대방 차가 탁 등장하는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많은 분들이 핸들을 꺾습니다. 맞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브레이크를 돼요. 밟아요. 예.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너무 잘 서요. 여러분들이 풀 브레이킹을 안 해봐서 그렇지 40km에서 브레이킹을 끝까지 밟잖아요. 1m 정도나 밀릴까? 그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 차를 봤으면 그때 핸들을 꺾으면 안 돼. 무조건 브레이크를 끝까지 진짜 있는 힘껏 밟아야 됩니다. 물론 핸들을 꺾다가 또 2차 사고가 또 나죠. 핸들 꺾다가 2차 사고 나는 경우도 허다하고 핸들 꺾는다는 거는 사실 상대를 피할 수 있는 각도가 별로 안 나와요. 무조건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같은 교통사고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려고 해도 브레이크를 밟았어야 되네요. 그렇죠. 만약에 브레이크 밟았으면 이것도 서행으로 인정됩니까? 그럼요. 그래요? 선 전이었으면. 차를 봤으면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 근데 그게 선 직전에만 밟았으면 그럼 서행으로 인정이 됐다. 그렇죠. 9대1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쵸. 그거 조금 아쉽다. 아니 근데 8대2도 뭐 적절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오른쪽 차는 조금 더 보호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실제로 해보면 오른쪽 차가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법에 확실히 들어가 있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일시정지 표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무시하세요. 일시정지 표지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키는 사람 저는 저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일시정지 때 정지합니다. 근데 골목에서는 정말 확실히 정지하는데 일반 도로에서 일시정지에 정지하면 뒤에서 부딪힐 듯이 와요.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도 있고 일시정지 요 빨간 표지 보세요. 요거 있으면 무조건 섰다 가셔야 됩니다. 완전히 섰다가 일시정지 또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이거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이거는 꼭 지키시는 게 자기와 남을 위해서 그리고 만일의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꼭 지키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속을 좀 확실히 해주면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단속을 안 해주니까 저희 구독자님들도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일시정지가 정말 있을 만한 도로였다. 왜냐하면 이게 상대방 쪽에서는 화단 때문에도 안 보이고 저쪽이 내리막이어서 내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또 안 보여.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저기는 일시정지를 해야만 하는 도로로 그렇게 특별히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 상황은 사실 억울한 게 없어요. 저희 상황은 뭐 8대2고 그리고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저희 어르신한테 또 사과 말씀 드려야 되고 어쨌든 어르신이 좀 실수하셨더라도 우리가 좀 더 노력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서행도 안 해서 아니면 완전 정지를 안 해서 그래서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를 받았겠죠. 어쨌든 정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저희 PD 교육 잘 시켰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안전교육도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킬 테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사고가 났어요. 났으니까 지금 뭐 담당자는 책임도 져야 되고 사고 비용도 자기가 다 냈어요. 심할서 쓰고 근데 혹시나 이거 댓글에 저 회사는 보험도 안 들어주는 막 이렇게 댓글 달리면 보험을 들어줬는데 우리가 수리비가 80만 원 나오고 상대방 수리비가 미수선했어요. 근데 그렇게 얼마 되죠? 안 되니까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인데 자기 부담을 내고 보험 처리하느니 그러면 적절한가요? 자기 돈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는 보험 처리를 안 하고 내가 그냥 돈을 무조건 내는 게 낫다. 그게 얼마까지예요? 저는 보통 자기가 내는 보험료를 넘어갔을 때 어떤 분은 자동차가 1억인데 보험료가 1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계속 무사고라서 예. 그러면 1억이 넘어가는 차량 툭 부딪히면 수리비 이제 1, 200이거든요. 근데 수리비가 만약에 한 7, 8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본인 돈으로 보험 처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할인율이 좋아지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50만 원 수리비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돈 내는 게 나아요? 보험 처리하는 게 나아요? 자기가 1년에 보험료가
수리비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험 처리하는 게 낫고요. 자기 보험료 내는 거보다 높으면 보험 처리를 해라. 근데 자기 보험료가 한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 돈으로 처리하는 게 낫죠. 아, 그게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보험료가 150만 원이에요. 근데 수리비가 5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어차피 자기 부담금 때문에 20만 원은 또 본인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30만 원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는 거예요. 150만 원 보험료 내는 사람은 똑같은 차를 계속 운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고가 계속 없으면 3년 동안 떨어지는 보험료가 최소한 30만 원 이상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라면은 나중을 위해서 본인 돈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기가 보험료 얼마나 내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험금을 무조건 받으실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보험금을 일단 청구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나중에 그거 하고 나니까 나 할증 너무 많이 되네, 억울하네, 그리고 나중에 보험 기록도 남네, 야 이 내 차 팔 때도 문제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까워 이러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보험사가 자동차를 고쳐주거나 보험사가 사람을 고쳐준 게 아니라 자동차를 고쳐준 돈, 또 사람을 고쳐준 병원비 돈을 대신 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한테 다시 그 돈을 주면 돼요. 보험사에다 돈만 주면 보험 기록이 없어져요. 네네. 뭐 어지간한 거 보험 처리하면은 그런 것들도 다 대신에 처리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돈만 갚으면 된다. 보험 기록도 없어지고 내가 할인받을 거 다 받을 수 있고. 그렇죠. 편리하네요. 다 대신에 처리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돈만 갚으면 된다. 자, 아무튼 저희는 그래도 억울한 건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데, 혹시라도 이거 8대2 받으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은 그냥 10대 빵 했으면 내 보험 이력도 안 남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 그냥 10대 빵 하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대 0이라도 내 자동차 사고 기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K딜러의 숨은 이력 찾기 이런 거 하면은 다 나오죠. 내 차 피해 어쩌고 상대차 피해 어쩌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겠군요. 예. 그거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 어쨌든 그래도 10대 빵을 받고 싶을 거잖아요. 왜 받고 싶지 그러면?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거랑 똑같은 이유 아닐까요? 아니 그게 왜 거기로 가요? 내가 전혀 잘못이 없다는 걸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아, 난 누구나 완전- 원하는 거죠. 가해자가 됐을 때가 보험료가 제일 많이 올라가죠. 아 그렇겠군요. 근데 하지만 피해자라도 과실이 있는 피해자 10% 2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약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할인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불이익이 또 생기죠. 자, 그럼 과실 빵을 받으려면 지금 8대2 같은 경우는 아니 그냥 선생님이 다 잘못했던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10대 빵 하시죠? 이렇게 하면 해줍니까? 요 사고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만약에 그렇게 해줬어도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비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지금 네. 요 상황이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80을 받으나 10을 받으나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아니 상대방이 만약에 10을 받게 되면 수리비가 올라가는데 그만큼 보험료가 더 할증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이제 할증되는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걸 물적 할증 기준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적 어떤 물건에 관련된 할증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200만 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 자동차가 200만 원어치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 금액이 할증된다. 많이 할증되는 거죠. 만약에 200만 원 이하가 되면은 조금밖에 할증이 안 돼요. 아 그래요.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200만 원이 넘지 않는 한에서 내가 100%를 다 받아도, 과실 100%를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사고를 냈을 때 이 비용이 10만 원이 나오거나 199만 원이 나오거나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 실제로 보험사에선 똑같은 걸로 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왕 사고 났으면 그냥 한 사람이 100% 끌어안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제 지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인이란 경우는 당연히 그렇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80% 상대방이 20% 이렇게 받았을 때 상대방도 할증되고 나도 할증될 거면 그거 그냥 나한테 내가 100% 할게, 차라리 나한테 현금 줘,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나 병원 안 갈 테니까. 아 대인 접수를 네. 안 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주는 거랑 좀 비슷한 거죠. 상대방한테 돈을- 예. 조금 베네핏을 주고. 그죠. 돈을 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돈을 안 잃을 뭔가 기회를 주든지. 어쨌든 협상이라는 거는 뭔가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요걸 줄 테니까 너 요렇게 해줘라는 논리로 친다면 네. 병원 안 갈 테니까 100%를 해주면 안 돼? 근데 네 입장에서는 80이든 90이든 100이든 똑같잖아. 사실 똑같은 거니까 왜냐면 실제로도. 수리비를 네 돈 내는 게 아니잖아. 보험사가 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입장에서 우리 전체 수리비가 지금 150만 원이 나왔는데 50만 원이 나오든 150만 원이 나오든 190만 원이 나오든 너의 할인 할증률은 똑같은데 그럴 거면 나 20, 너 80이니까 그냥 너 100 다 가져가고 대신 내가 병원을 안 갈게.
그러면 대인에 대한 추가 할증이 안 되잖아. 만약에 내가 병원을 가면 추가 할증이 상당히 돼요. 되죠. 내가 병원을 안 갈 테니까 10대 0으로 해줘. 근데 이거는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럼 오히려 내가 이걸 부탁을 해야 될 정도로 유리한 거예요. 대인으로 할증이 안 올라가니까. 상대방이 대입만 안 해도 나한테 되게 네. 좋은 거군요. 네. 만약에 80%나 70%인 사람은 이렇게 합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70%만 돼도 내가 대인 안 하는 게 상대방한테 훨씬 유리하다. 저한테 상담까지 이제 받으러 오신 분들은 네. 상대방하고 싸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 싸워? 교통사고인데 왜 싸우죠? 아니 근데 교통사고 때문에 싸우고 CCBB 가리고 길에 차 세워놓고 그거 보면 참 답답해요. 절대. 어차피 보험으로 하는 건데. 뭐 어쨌든 난 저 사람한테 최대한 피해를 주고 싶어.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아니 그 사람 앞으로 만나실 거냐. 어차피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보험사에서 돈을 내고 그 사람은 19만보다 안 냅니다. 그치. 피해를 입힐 수가 네. 없구나 상대방한테. 그럴 바에는 그냥 선생님이 돈을 더 받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돈을 안 내시는 방법으로 하는 게 화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데 되게 이건 게임 이론이네요. 네. 서로 윈윈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서로 루스루스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군요. 보험은 반반을 하게 되면 둘 다 있는 겁니다. 둘이 싸워서 네가 더 잘했네 내가 더 잘했네 아니야 해서 6대 4든 뭐 5대 5든 받아봤자 둘 다 손해예요. 그냥 한 명이 다 몰아가는 게 무조건 더 이득이다. 근데 이거 잠깐만 얘기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사기 같습니다. 이게 왜 사기죠? 실제로는 내가 20% 과실 있는데 20% 과실을 상대방한테 줘버렸어. 나 과실 빵 됐어. 그러면 과실 있는 사람이 나 과실 없어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뻥이잖아요. 과실을 정할 수 있는 권리는 사고 당사자한테 있습니다. 네가 잘한 걸로 치자. 아니 네. 내가 잘한 걸로 칠까? 네. 이렇게. 둘 다 이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럴 때는 법원의 판사의 결정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 과실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사고 당사자, 보험 계약자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이게 과실이라는 건 법이 아니군요. 과실은 법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합의군요. 그렇죠. 네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냥 다 해줄게 라고 본인이 정하면 보험사는 그거에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험사의 보상과 직원들은 네. 이제 그걸 안내해주고 뭔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유도하고 이제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이제 사고 당사자의 권리예요. 그리고 사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과실 비율이 결정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재판 전까지는 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거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니면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둘의 과실 비율은 둘이 정하는 일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과실 비율은 보험사끼리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보험사는 그냥 아니군요. 가이드라인만 주는 거예요. 제가 싫어한다고 맞아요. 저 말 많이 들었어요. 보험사는 10대 빵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9대 1이라도 받으면 그럼 이 사람한테 할증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10대 빵을 해버리면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가 한 푼도 할증을 못 시키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래요? 왜 10대 빵을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보험사가 소비자한테 좀 혜택을 안 주려고 10대 빵을 안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가 뭐냐면 그렇게 돼야지 보험료를 할증시켜서 전체적인 보험료를 올라가게 만들어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논리잖아요. 그 논리죠. 실제로 보험사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건 네.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네네네. 근데 우리가 사고가 나서 사고에 대해서 협상하고 조율하고 하는 사람들은 보험사 직원이 아니에요. 보험사의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다 그러면 애니카 손해사정회사, DB 손해보험이다 그럼 뭐 DB 뭐 손해사정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사정회사지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해사정회사의 보상과 직원이랑 우리가 뭔가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는 거지 보험사 직원이랑 논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손해사정회사의 직원들은 보험사의 수익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든 할증을 시켜가지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고 보험 계약자가 동의만 하면 오케이가 되는 그런 구조로 일을 합니다. 아니 10대 빵을 왜 그렇게 안 해주나. 10대 빵을 안 해주는 이유는 이제 보상과 직원이 결국 10대 0을 하려면 본인 고객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과실 100% 하실래요? 라고 하면 잘 안 하니까 네. 90% 하시죠. 이렇게 된다. 그게- 그래야 동의받기 쉽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0대 빵 안 하고 9대 1, 뭐 8대 1, 8대 2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손해고 보험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지간하면 어떻게든 10대 빵이 되도록 이렇게 좀 몰아줄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시는 노력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사기 아니죠? 그럼 그래 알겠습니다. 사고라는 건 절대로 일으키면 안 되죠. 사고라는 걸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라고 부르는 거지. 근데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안전운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직원들도 더 열심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안전운전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불후하게 권영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대 0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예를 안 들어드려도 되나요? 네, 예, 들어주세요. 100대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또 있나요? 그 구독자들이 이걸 말로 설명을 들어서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정리된 책이 있다면서요? 아니, 이게 제 책에도 있는데 아니, 책이 여기 딱 지나가야지. 근데 이제 이거 얘기 책 이름이 뭐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교통사고 이제 자력구제라는 책에 아, 이 책이군요. 예. 이 책에.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거를 광고하려는